1쪽 봐보자. 1쪽. 오늘 막 진도를 뭐 엄청 많이 나가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자 1쪽 일단 보면 다항식 용어들이라고 나오는데 뭐 거의 다 아는, 아니 뭐 사실상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항 뭔지 알 거고, 상수항 뭔지 알 거고, 개수 알 거고, 다항식, 단항식, 뭐 차수, 동류항 뭐 이런 거 다 알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용어 정리하는 겸 집어넣은 거고, 자 오른쪽에 EX가 하나 있는데 요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런 게 있어 지금. 자 요 놈이 몇 차 항일까 생각해봐. 몇 차 항일까요? 주력이 3차? 준호 3차? 혜인이는 3차? 자 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x에 대한이라고 하면 3차 항이 맞아. 자, 근데 만약에 xy에 대한이라고 하면 5차 항이 되는 거고, 모든 문자에 대한 이라고 하면 6차 항이 되는 거야. 자, 항에서 차수라는 건 변수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예요. 변수. 자, x에 대한이라고 하면 x만 변수인 거고 나머지 문자들은 그냥 개수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2차 함수 뭐 이런 거 할 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는데 이때 이거 3차라고 안 하지. 2차라고 하잖아. 그 이유가 x가 변수인, 즉 x에 대한 2차 함수니까 그런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만 변수라고 생각해서 얘를 2차 항이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이런 것도 x에 대한 식이라고 하면, 즉 x가 변수라고 하면 2차식이 될 텐데 a를 변수라고 하면 3차식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차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려면 변수와 상수를 구분하는 걸 되게 잘해야 돼. 변수가 말 그대로 변하는 수고 상수는 뭐 똑같은 수라는 의미야. 자 그랬을 때 다시 여기를 보면 x가 변수고 a는 문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개수 또는 상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도 문제에서 변수를 x라고 했는지 x, y를 다 변수라고 했는지 모든 문자를 다 변수라고 했는지를 잘 파악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하려면 일단 변수와 상수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 이걸 하나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차수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문제마다 똑같은 식인데 변수를 바꿔치기 할 때가 있어. 그때마다 조심을 해야 돼 항상. 그래서 뭐 문자가 좀 여러 개다 싶으면 누구에 대한 식인지, 뭐 x에 대한 식인지, a에 대한 식인지 이런 거를 항상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박스 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내림차순은 뭐냐면 밑에 화살표에도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내림차순이야. 차수가 큰 놈부터 쭈르륵 써내려가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2차 함수 쓸 때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듯이 차수가 큰 놈부터 써내려가는 거지. 이게 이제 내림차순인 거고, 오름차순은 반대야. 차수가 낮은 놈부터 쭈르륵 쓰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름차순, 뭐 내림차순 적혀 있는데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맨 밑에 화살표를 보면 어떤 문자에 대하여 정리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지. 이것도 이제 변수에 대한 얘기인 거야. x, y, z 막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x에 대한 놈인지 y에 대한 놈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뜻이야. 이따 문제에서 보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게 그 문자면 변수 취급을 하고 다른 문자는 전부 상수 취급한다고 써져 있지. 그래서 문제에서 변수를 알려주면 그놈만 변수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박스 보면 덧셈 뺄셈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면 다항식의 덧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 무슨 뜻인지는 알 거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 성립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앞으로 간간히 나올 거야. 그럼 그때마다 해야 될 생각이 뭐냐면 교환 법칙이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가 같은 거지 이걸 떠올리라는 게 아니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 우리가 평소에 계산하듯이 그대로 하면 된다는 뜻인 거야. 우리가 그냥 숫자 계산할 때 1 더하기 3 뭐 이거를 그냥 3 더하기 1로 바꿔도 되고 뭐 1 더하기 3 더하기 5 이게 있을 때 누구는 이거 먼저 하는 게 편하고 누구는 이거 먼저 하는 게 편하고 뭐 그런 거지. 누구는 뭐 이걸 먼저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면 이런 내가 평소에 하던 계산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 뭐 교환법칙이 성립 안 된다 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계산할 때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가 교환법칙이 안 된다 그러면 1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1이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얘를 함부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간간히 뭔가 새로운 체계 같은 게 나올 때 새로운 뭐 수의 체계라든가 그런 게 나올 때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평소처럼 계산하면 되냐 아니면 조심을 해야 되냐 이것만 구분하는 거야. 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2번에 써졌는데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모든 덧셈 뺄셈을 그냥 평소 하듯이 하면 된다. 뭐 괄호 먼저 하고 동류하고 이런 게 다 똑같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앞으로 우리가 할 모든 계산들 나중에 뭐 성립하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으면 모든 계산들은 다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넘겨보자. 자, 1번 봐볼게요. 자, 이런 놈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래.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이야. 자, 내림차순이면 차수가 큰 놈부터 해야 돼, 작은 놈부터 해야 돼. 큰 놈부터. 자, 그럼 x니까 x만 보고 x가 제일 많은 거 몇 개짜리? 3개짜리 여기 있지. 자, 요거 먼저 쓰면 되겠네. 자, 이거 쓰고 그 다음에 x 2개짜리 찾아보자. 여기 있지, 여기. 좋아. 자, 그 다음에 x 하나짜리 봤더니 2개 있는 거 보이지?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평소에 예를 들어서 막 전개를 했어.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3x랑 5x 그냥 놔도 아니면 계산해서 한 방에 써. 한 방에 쓰는 거지. 동류항이니까 그런 거지. 자, 여기서도 x에 대한 이라고 했고 x 하나짜리면 얘 2개가 동류항인 거야. 그래서 막 쓰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한번 해서 써줘야 돼. 자,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2y 빼기 z 제곱에다가 x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자, x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x만 놓고 보는 거고 x가 하나면 그것들은 전부 다 동류항인 거야.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x 없는 거 이거 하나 있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x에 대한 내림차순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게 됐지? 쉽고. 자, 그 다음에 자,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 자, 오름차순이면 차수 낮은 놈부터지. 그러면 y가 없는 것 먼저 써줘야 될 것 같아. 자, y가 없는 거 다 찾아볼게. 요거 없고 요것도 없고 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y 하나짜리 요거 있네. 요거 그 다음에 y 2개짜리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끝이 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할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궁금할 수 있는 거, 요 부분. 자, 지금 y에 대한 오름차순이라고 했고, y 없는 것들 내가 그냥 순서 상관없이 써놓은 거거든. 자, 그럼 고민이 될 수가 있어.
y는 없지만 그래도 얘네들을 나름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 순서 상관없어. 자, 지금은 그냥 이 x나 z는 그냥 숫자야, 숫자. 그냥 숫자여서 y가 있냐 없냐, y가 몇 개냐만 보는 거지. 얘네들끼리의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할 수 있는 건, 자, 막 이렇게 이제 동료함으로 막 이렇게 묶고 뭐 이런 짓을 하니까 이제 y가 변수니까 마치 요 놈을 좀 y를 뒤에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우리가 뭐 2ax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y는 2ax 더하기 1을 할 때 2ax라고 하지 2xa라고는 잘 안 하지. 그러니까 y를 뒤에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별로 상관없어. 뭐 물론 이렇게 쓰면 좀 더 이뻐 보인다 정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뭐 오류가 있거나 틀린 건 아니야 절대.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혹시나 뭐 이렇게 쓰더라도 뭐 전혀 뭐 감점 당할 건 없으니까 이것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서술형에 이런 쉬운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봐보자. 혹시 지금 추운 사람 있냐? 다리가 일단 한 명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이 자리가 직방이거든. 아마 그 자리도 직방일 거야. 근데 내가 원래 더위를 되게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한여름 되면 에어컨 절대 안 꺼줘. 아무튼 근데 지금 좀 내가 추위를 느낄 정도로 이건 좀 추운가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은 비 오고 해서 이제 날씨가 별로 안 더운데 한여름 되면 나는 에어컨을 절대 안 꺼줄 거니까 좀 학원이 춥다 싶으면 본인이 뭐 겉옷을 좀 갖고 다니거나 뭘 해야 돼. 뭐 학원에서만 입을 반바지 아니 긴 바지를 갖고 다니거나. 자, 2번 보면 자 A, B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X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자, 일단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누군지를 여기에서 좀 알아내는 게 먼저일 것 같지. 그래서 여기에서 X를 한번 구해볼 건데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겠지. 방정식 풀듯이 가면 되겠지. 요 X를 여기로 넘기고 3A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일단 이런 놈이 될 거야. 자, 그러면 X는 3A 더하기 2B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얘가 누군지만 알아내면 되는 건데 자, 지금 고등학교 수학 이제 처음 하고 있는 건데 중학교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으로 바뀔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 때는 단순히 숫자였던 게 고등학교 때는 문자나 식으로 많이 나온다. 이게 이제 가장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수학 싫어하는 애들이 꼭 고등학교 수학책을 보고 꼭 하는 말이 왜 수학인데 영어가 더 많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자, 뭔 소리냐면 중학교 문제였으면 이런 게 나올 때 A가 1, B가 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X가 이거다 라고 구했으면 A랑 B 자리에 1, 2를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 거겠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1, 2가 아니고 이런 식이 나왔다. 뭐 이런 차이밖에 없다는 거야. 즉 여기다가 그냥 얘네들을 대입만 하면 끝난다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바로 대입해서 한번 써보자. 자, 그럼 X는 자, 처음이니까 차근차근 써볼게. 3에다가 A 자리에 저놈을 딱 써줘. B 자리에는 또 저놈을 써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 한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동류형끼리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는 이 첫 번째 줄 정도는 생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3A니까 바로 A에다가
각각 3을 분배 법칙을 때리면서 써준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 3을 갖다가 각각 써주면서 붙여주면서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2b를 쓸 때도 그냥 굳이 이렇게 따로 쓸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서 써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자 동류함끼리 정리를 해보면 7x 제곱에다가 3xy에다가 빼기 14y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겠지. 쉬운 문제고. 그다음에 3번. a 플러스 b가 이렇게 됐을 때 2a 더하기 b를 구하래.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준혁이. 연립방식처럼 계속 더하면 B가 사라지니까. 그렇지. 자, 이것도 똑같아. 중학교 때는 여기가 3, 5 뭐 이런 거 적혀 있었을 거야. 그러면 그냥 a 플러스 b가 3이고 a 마이너스 b가 5다.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런 얘기 없어도 그냥 막 자연스럽게 연립하고 있겠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숫자 자리에 그냥 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나는 a랑 b가 필요한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될 것 같고, 두 식을 더해버릴게. 자, 더해버리면 b가 날라갈 거고 a만 나갈 거예요. a가 두 개가 될 거고, 쭈루룩 다 더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일반적인 상황이면 a를 구하기 위해서 2를 나눌 텐데 굳이 얘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 나는 2a가 필요하니까 그냥 요 놈을 갖다가 2a 자리에 집어넣어버리면 되겠네 그냥. 자, 그 다음에 b를 또 구해야 되는데, 자, 옛날 같으면 중학교 때 같으면 막 해가지고 a가 3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3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또 막 구하겠지. 그런데 지금은 물론 하려면 하겠지만 이 많은 항을 또 여기다가 대입해서 다시 넘기고 이러느니 그냥 두 식을 빼버리면 또 이번에는 a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두 식을 빼버리자. 자, 그럼 빼버리면 2b가 될 거고, 여기서 이거 빼면 2x 제곱, 그 다음에는 빼기 2xy 빼기 4y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놈은 b가 필요하니까 2로 나눠주면 요게 되겠지. 그래서 요게 b니까 b 자리에다가 요걸 대입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네. 자, 바로 해결을 해보자. 자, 2a 더하기 b를 구할 거야 이제. 자, 요거 자체가 2a지. 그 다음에 b를 더해줘. 자, 이것만 해결해주면 되네. 자, 바로 동료끼리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답이 되겠네. 이렇게 너무 쉽지? 자, 준우가 찍으면 돼. 자, 내가 최대한 안 나오게 찍어야 돼. 저럴 때 2x도 찍어야 돼요. 내가 뒤로 걸쳐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안 나오게 찍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자, 지수법칙 봐보자. 자, 다 아는 건데 일단 한번 쭈르륵 복습 한번 해보자. 자, 지수법칙. 자, 거기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갈 건데, 자, a의 m승에다가 a의 n승을 곱하면 이렇게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자,
자,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는 나눴을 때인데, 자, 이게 이제 원래는 뭐 세 개로 좀 쪼개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단 빼기로 통일을 할게. 곱할 때 더했으니까 나눌 때는 빼기가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고, 그 다음에 A의 M승 전체의 N승이다 라고 하면 얘는 A의 MN승이다가 되겠지. 얘도 뭐 알고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AB 전체의 N승 하면 이렇게 지수를 하나씩 갖다 주는 거. 분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3, 4번을 합쳐놓은 거야. A의 M승, B의 N승 전체의 L승이다 라고 하면 이 L을 각각 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B의 N이 M이야. 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될 거야. 자, 여기까지는 사실상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고, 중2 때인가 배웠던 거고. 자, 6번, 7번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고2 때 나오는 거야. 6번, 7번은 공식적으로는 고2 때 나오는 건데, 지금 알고 있어야 편한 것들이 많아서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자, 요거 6번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자, A의 영승은 무조건 1이야. 모든 수의 영승은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는 원래는 말이 안 돼. 영승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니까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그냥 무여야 돼. 그냥 진공 상태여야 되는데 학자들끼리 이거는 되게 오래전에 그냥 약속을 한 거야.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이제 그 이유는 이따가 잠깐 보겠지만 모든 이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되려면 모든 수의 영승은 그냥 1이어야 돼.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아주 옛날부터 해놓은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것은 요거야, 요거. 자,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가 있어. 얘는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A의 마이너스 M승이면 A의 M승분의 1,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뭐 A분의 1의 M승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일단 6번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진작부터도 알고 있어야 좀 편한 내용이고, 요거는 사실 뭐 고1 때까지는 사실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7번까지 내가 같이 보여준 이유는 요 2번 때문이거든. 2번을 고1 때도 모든 책들에 이걸 3개로 쪼개서 구하게 되어 있어. 근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6, 7번을 알면 2번이 저렇게 이제 빼기 한 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걸 3개로 쪼개서 배운다고. 앞에 놈이 더 크면 빼라. 그 다음에 둘이 같으면 1이다. 뒤에 놈이 더 크면 뒤에 놈에서 앞에 놈을 뺀 다음에 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배운단 말이야. 자,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자. 만약에 2의 5승 나누기 2의 3승이다. 자, 그러면 뭐 어쨌건 빼기로 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2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지. 요거는 뭐 그냥 지나가도 될 거 같아. 2의 4승 나누기 2의 4승이다. 자, 그러면 요거대로 한다면 m, n이 똑같으니까 1이다 요건데, 뭐 사실 당연하지. 똑같은 놈을 나눴으니까 1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자, 근데 그냥 빼기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를 그냥 나누기는 우리 앞으로는 무조건 지수끼리 뺄 거다라고 하면 2의 0승이 될 거고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 해서 1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수의 0승은 1이 돼야 한다고 다들 약속을 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의 3승 나누기 2의 5승도 한번 해볼 건데, 자, 요거대로 해본다면, 자, 뒤에 놈이 더 크니까 뒤에 놈에서 앞에 놈을 빼가지고 분의 1이다 해서 2의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 그냥 우리는 나누기면 딴 생각할 거 없이
B의 마이너스 2승이 될 거고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얘는 역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6번, 7번을 알면 얘를 굳이 세 개로 쪼개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어차피 고2 되면 이거 겁나게 많이 나오니까 그냥 지금부터 알고 있으면 돼, 그냥. 자, 6번, 7번 지금부터 그냥 알고 있어야 여러모로 살기가 편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2번은 굳이 쪼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혹시 시간이 몇 분인가? 11분? 잠깐만.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자, 이어서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수구하기라고 돼 있어. 아, 그 전에 이제 다음 식의 곱셈, 교환, 결합, 분배 뭐 이런 거 다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 EX에 뭐 3개 곱해져 있는 거 전개는 뭐 다 할 줄 알지? 이거는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계수구하기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고1 초반부에는 이제 좀 중학교 때랑 겹치거나 조금 더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많을 거야. 아, 그리고 참고로 이 교재는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 공통수학 1의 반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반 정도. 그리고 목표는 이제 2월쯤까지 공통수학 2까지 한번 다 끝내는 게 일단은 목표야. 일단은. 자, 계수구하기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 일단 필요한 놈만 전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적혀 있어. 자,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2개만 얘기를 해보면, 자, 계수의 총합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자, 계수의 총합을 물어보면 모든 문자에다가 1을 대입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수항을 물어볼 때가 있어. 자, 상수항을 구해야 될 때는 모든 문자에 0을 대입한다 라고 얘기를 할게. 자, 근데 이제 이 규칙 나중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요게 뭐 100%는 아니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 따라서 문제 생김새를 보고 뭐 상수항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황을 보니까 0이 아니고 뭐 딴 걸 대입해야 되거나 뭐 이런 순간도 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기본적인 패턴은 이런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방금 얘기한 것들이 쭉 적혀 있다가 3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외의 것들은 뭐 잘 느껴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적혀 있어. 자, 그 느낌 우리 한번 가져볼게. 지금부터. 자, fx가 이런 놈이 있다 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x에다가 뭘 대입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딱 나올까? 1이겠지.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 f1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두 번째로 c를 구하래. c를 구하려면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다 날아가고 c만 남을까? 0이겠지. 그래서 f0이 이제 c가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계수의 총합이 이거야. 그래서 x라는 문자에다가, 여기서 문자라는 건 변수를 얘기하는 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이 문자에다가 1을 대입해버렸더니 계수의 총합이 나오고, 상수함이지. 0 대입하면 나온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a-b 더하기 c가 나오려면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정리 딱 나올 거야. 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번에는 A 더하기 C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느껴봐. 자, 굳이 힌트를 주자면 숫자 하나만 대입해서는 안 나와. 약간 작업을 좀 해줘야 돼. 준혁이 느껴져? 자, 그럼 힌트를 조금 하나 더 줘볼게. 힌트는 요 안에 있어. 여기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 나와. 반장 느껴져? 희은이.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B, C가 있는 상황이야, 그렇지? 근데 B만 날아가고 A랑 C만 있어야 되네. 자, 내가 요 안에 힌트가 있다 그랬지? 자, 요거 봐봐. 그리고 얘 봐봐. B만 부호가 다르지. 얘네 둘이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B가 날아가지. 근데 A랑 C가 몇 개씩 있을까 그러면? 두 개씩. 그러면 2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자, 그래서 A 더하기 C가 나오려면 F1이랑 F-1을 더해버린 다음에 2로 나누면 나타나겠네. 그렇지?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번에는 B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느낌이 와야 돼, 이제. 그렇지. 요 놈을 빼버리면 이제는 B만 남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2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F1에서 F-1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딱 B만 남아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거는 이제 쉬울 텐데. 자, 얘가 나오려면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될까? 2를 대입하면 나오겠지. 자, 지금 한 6개 이게 막 시험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식을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 의미로 넣어놨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따가 이제 문제를 또 풀게 될 텐데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거야. 계속 구하는 것들 찍자. 도착이는 거야. 나안 나오게 잘하고 있지. 가끔 이렇게 졸업할 때쯤 돼서 막 이상한 사진 보내는 애들 있어. 입 찌그러져 있는 사진. 혹시 카톡을 안 쓰는 사람이 있나? 자, 4번 봐보자. 오늘은 이제 5번까지만 딱 할 거야. 오늘은 이제 창단이라 그냥 5번까지만 할 건데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곱셈 공식을 쭈르륵 할 거야. 그때는 곱셈 공식 자체가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아서 문제 개수는 좀 덜일 텐데 곱셈 공식이 지나가고 나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번에 뭐 10문제 근처 정도를 수업 시간에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오늘이랑 금요일만 좀 문제 수는 적을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요놈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20이고 x세제곱의 개수가 10일 때 a 플러스 b를 구하라. 자, 이제 하수들은 요거를 이제 다 전개하고 있을 텐데 그러지 말자는 거지. 자, 어차피 전개했을 때 뭐 x에 뭐 4승도 나오고 뭐 난리가 날 텐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지금은 x제곱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걸 전개할 때 어떻게 전개해야 x제곱이 나올까만 보자는 거고. 자, 그러면 요 놈은 얘랑 만나야 x제곱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x제곱을 이렇게 써볼 건데, 자, 이렇게 전개하면 개수가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b가 나올 거고, 이렇게 전개하면 a가 나올 거고, 내가 지금 써놓은 놈들만 싹 다 더해버리면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a-2b 더하기 6, 요건데 얘가 20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a-20이 14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저분해지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x 세제곱계수 한번 가볼게. 자, x 세제곱이 나오려면 얘가 누구랑 만나야 될까? 요놈이랑 3b 될 거. 그 다음은 요렇게가 또 되겠지.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x 세제곱의 개수는 3b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얘가 10이란 얘기가 되는 거. 넘겨서 나누면 b가 4.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b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a는 22 이렇게 나오겠지. 이러니까 a 플러스 b는 26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지금 이렇게 필요한 것만 전개해서 내가 싹 더하고 있는 과정이 뭐냐면 쭉 전개를 다 한 다음에 동료함끼리 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숫자들을 다 더하고 있다. 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자, 요놈의 전개식에서 상수함을 포함해서 개수 총합 나왔어. 자, 개수의 총합이 마이너스 13이네. 자, 개수 총합은 전개하라 그랬어? 어쩌라 그랬어? 0 집어넣으면 상수함 나오는 거지. 1 집어넣는 거지. 자,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우리 봤잖아.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개수의 총합이지. 그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전개된 상태였어. 걔는 이제 말하자면 전개가 된 상태에서 X에다가 1을 딱 대입하면 개수의 총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이었다고 해봐.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되고 1을 대입하면 얘가 딱 나와. 근데 굳이 전개 안 하고 여기에다가 1 대입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모든 문자에 1 대입하라고 그랬더니 전개하고 나서 1 대입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개하기 전에 그냥 1을 대입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1을 대입해버리면 그대로 그냥 계산해주면 돼. 2 빼기 1에다가 3 빼기 k 빼기 3k, 요게 이제 마이너스 13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얘는 1, 얘가 3 마이너스 4k인데 얘가 마이너스 13, 4k가 16이니까 k는 4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자, 내가 이런 걸 알려주면 꼭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 갖고 오라 그러면 이거 전개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말고 개수 구할 때, 특히 개수 총합 구할 때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1만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5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6번 8 문제니까 안 할 문제긴 한데 그냥 오늘은 한번 해볼게. 자, 6번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느껴보고 있어봐.
희준이 느낌 왔어? 자, 고개 끄덕이고 있는 준혁이 어떻게 풀었어? 제곱이 두 번 보다 보니까 저거를 한 번 더 쓰고 해서 2x랑 3x 제곱이면서 하고 그럼 6밖에 안 남았는데? 하고 1하고 4x 세제곱도 하는 오케이, 잘했어. 자, 이 문제 일단 핵심 굳이 따지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 자, 일단 요걸 풀기 전에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짝 바꿔볼게 그냥. 자, 여기에서 x 제곱의 개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우리 막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완전 제곱으로 써져 있는 것보다는 저런 식으로 괄호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버릴 거야 그냥.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이렇게 제곱은 옆에다가 두 개 쓰는 게 편하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 제곱 나오려면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면 9,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2 해서 x 제곱의 개수는 9 빼기 6 빼기 2니까 답은 9.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자, 요게 이제 제곱이면 두 개를 붙여서 쓰는 게 편하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 자, 그럼 얘는 x 세제곱이니까 4x 세제곱까지 일단 써볼 거야. 자, 뭐 이렇게 이제 된 상태야. 자,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자, x 세제곱 개수 뭐 이런 거 물어봤거든. 자, 그럼 사실상 이런 10승 이런 놈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애초부터 이거는 그냥 생각도 돼.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얘는 뭐랑 똑같냐면, 요 놈에서 x 세제곱 개수를 구하는 거랑 같은 거야. 이해됐지? x 4승이 나온 순간 걔는 누구랑 만나도 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4승 이후부터는 그냥 쌩까도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x 세제곱 계수 나오려면 이렇게 4, 이렇게 6, 이렇게 6, 이렇게 4 해서 6, 4, 6, 4 더하니까 답은 20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뭐 필요한 것만 정리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곱으로 놓고 생각하려면 좀 뭔가 복잡해.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가 붙여놓고 쓰는 게 낫다. 이거랑 x 세제곱인데 뭐 너무 커. 뭐 의미가 없어. 그래서 괜히 써놓으면 더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어. 헷갈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에 싹을 잘라놓고 필요 없는 놈들은 싹을 잘라놓고 전개하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게 지금 뭐 어렵다고 느낀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파란색 문제야. 나중에 빨간색 문제들은 얘네들이랑 차원이 달라. 그래서 우리 아무튼 이런 정도의 난이도 문제들을 쭈르륵 계속 연습을 할 거고,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안 할 거야. 근데 필요한 개념과 문제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또 막 뭐 선생이라고 쉬운 것만 골라서 나 이런 거 아니야. 충분히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들도 다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미리 쏟아서 집어 넣었을 때 혼란을 야기할 것 같은 것들은 내가 뺀 상태라고 보면 돼. 오케이, 그러면